여보, 큰일 났어. 57세 김성호 씨의 목소리가 지하철 안을 울렸습니다. 퇴근길 피곤한 몸으로 스마트폰을 스크롤하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붉은 그래프가 그의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금값이 5%나 떨어졌다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금은 안전한 자산의 대명사라며 전문가들도 입을 모았었죠. 하지만 지금은 온통 붉은색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 씨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내 노후 자금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여러분도 혹시 오늘 같은 충격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금값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람들이 성호 씨를 쳐다봤지만 그에게 세상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죠. 혹시 내가 너무 늦게 들어간 건 아닐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가방을 던지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은 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뉴스 속 자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제 금값 12년 만에 최대 낙폭, 하루 만에 5.5% 급락. 금 선물 가격 장중 한때 6.3% 폭락. 12년 만에? 2012년 이후 처음이란 말이야. 성호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렸습니다. 은행이 무너지고 주식이 반토막 나던 그 시절, 그래서 그는 이젠 안전하게 가자며 작년에 금통장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는 작년 10월 아내 몰래 용돈을 모아 500만 원을 금 적금에 넣었습니다. 적어도 금은 배신하지 않겠지. 그 믿음 하나로 꾸준히 넣어왔는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진 최고가라더니 오늘은 폭락이라니,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다고?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금값 얘기 어제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왜 그런 거래요? 성호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답했습니다. 미국이랑 중국 관계가 좀 풀렸다더라. 그게 첫 번째 이유래. 그렇습니다. 그동안 세계 긴장을 불러왔던 미중 갈등이 완화되자 사람들이 위험 회피 대신 위험 감수를 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안전자산인 금 대신 주식이나 기업 투자로 돈이 몰렸다는 뜻이죠. 두 번째 이유는 미국 기업들이 실적이 너무 좋대. 맞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부분의 기업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이익을 냈습니다. 주식이 오르니까 굳이 금을 살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그리고 인도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내의 말에 성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도가 디왈리 축제라 시장이 쉰대. 인도는 금 소비 1위국이잖아. 그렇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금을 많이 사는 나라 인도. 그들이 며칠간 금 거래를 멈추자 금 시장은 일시적으로 수요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결국 다들 이제 고점이니까 팔자고 생각한 거네? 그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동시에 차익 실현에 나선 겁니다. 한마디로 패닉셀이었죠. 그날 밤 성호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작년에 넣은 500만 원이 지금은 650만 원 정도. 오늘 빠졌어도 수익은 남았네. 그는 안도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지금 팔면 이익 확정인데 혹시 더 오르면 어떡하지? 반대로 지금 안 팔면 이익이 다 날아가는 거 아냐? 이게 바로 평범한 투자자의 진짜 고민입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뉴스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고 그때마다 감정이 요동칩니다. 그는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들, 금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 한 동료는 난 전량 매도함. 더 빠질 것 같아. 또 다른 사람은 난 오히려 오늘 조금 더 샀어. 마지막으로 한 명은 이렇게 말했죠.
난 그냥 놔둬. 어차피 장기야. 다 다르네. 뭐가 정답인 거지? 성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성호 씨는 유튜브를 켜고 금 전망을 검색했습니다. 수십 개 영상이 뜹니다.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조정입니다. 내년엔 다시 상승할 겁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금 강세장은 끝났습니다. 지금이 꼭지입니다. 그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계속 보다 보니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금을 계속 사고 있대요. 특히 중국은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차익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장기 전략이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ETF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즉, 금을 간접 투자하는 돈이 여전히 많다는 뜻이에요. 이건 시장이 여전히 금을 믿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게다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성호 씨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내년 말 금값 온스당 4,900달러 전망. 기존 전망치보다 600달러 상향 조정. 성호 씨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래, 이런 말 들으면 또 마음이 편해지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그는 스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팔지 말자.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야. 그의 결정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기 조정은 언제나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들어가는 금 적금은 유지하고 만약 더 떨어지면 조금씩 추가 매수하자. 그건 바로 분할 매수 전략. 급락할 때마다 일정 금액씩 천천히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수가를 낮출 수 있죠. 그리고 스스로 원칙을 적었습니다. 금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자산이다. 최소 5년은 팔지 않는다. 전체 자산의 1020%만 투자한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시장이 나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같은 폭락이 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날의 공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을 패닉에 빠지지 말기. 하루 5% 하락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세요. 이 투자 목적을 분명히 하기. 단기 차익을 노릴 건지 노후 대비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3분산 투자하기. 금만 믿지 말고 주식, 채권, 현금 등 여러 자산에 나눠 투자하세요. 4. 전문가를 맹신하지 말기. 참고는 하되 최종 판단은 내 상황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5.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기. 생활비, 비상금까지 투자하면 그날 밤 잠 못 잡니다. 그날 밤 성호 씨는 다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금 시세는 여전히 출렁였지만 이번엔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괜찮아. 내 길을 가면 돼. 그는 알았습니다. 투자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이라는 걸. 두려움을 이기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만이 결국 웃을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제 중년 투자자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금값이 떨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순간이 다시 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 성호 씨처럼 현명한 투자자가 됩시다. 공포 대신 원칙을, 조급함 대신 여유를 선택하는 투자자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한 콘텐츠임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